요즘 정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방부의 재난 대비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에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3가지로 분류해서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 테러 위협, 전쟁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사이버 위기, 이 3가지로 구분해서 대응한다고 계획을 애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쳐서 국방부 청사를 옮겨야 될 땐 대체 업무 공간으로 가서 일한다는 계획인데, 이동을 위한 1차 임시 집결지로 지정된 곳이 예전 국방부 건물의 지하 벙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NSC 회의를 여는데 사용해서 국방부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엉망진창. 근데 요즘 참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되게 진짜 기가 찬 게 뭐냐면 네. 뭔가 국가 기밀급 내용들이 다 까발려지고 그리고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10월 중에 수정 계획을 발표한다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암호 해독도 할 필요 없고 도감청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급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진짜요. 일단 옮기라고 하니까 옮긴 거예요. 우리나라를 혹시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지금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그렇죠. 사실 뭐 테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 상황이죠. 정상들은 우리나라 정권이 안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하도 무식하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아무렇게나 해도 반응이 없잖아 여기는. 그리고 무조건 다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니까 상대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 니들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유치원생한테 총 쥐어준 거야? 그 총이 빵에 니들을 향할 수도 있어. 두두두두두두. 네. 아니 어떻게 저는 이렇게 너무 국방부를 무섭네요. 이렇게 아니 무슨 안보를 아예 내팽겨쳐도 이렇게 내팽겨칠 수가 있나? 그거 결국 지 천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나라를 이 꼬라지를 만든 거잖아. 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저기 뭘 이제 와서 상식적으로 아니 이제 와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청와대로 옮길 거면 국방부로 옮길 거면은 계획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지. 아니 집을 이사하는데도 계획을 세워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언제 계획 세워서 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알아서 키워. 참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청와대를 개방했잖아요. 관리하는데 지금 460억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이 외부 업체에 청와대 관리를 맡겼는데 이 외부 업체들이 취업 규칙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왜요? 명신이한테 후원금 낸 애들만 해준 거니까. 아니 요새는 시민단체도 취업규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우리 남편 누군지 몰라? 다 필요 시민단체는 없어. 노동자성을 막 그 문제도 있는데도 시민단체도 있다고 취업규칙이 세상에. 그딴 거 필요 없어.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한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뭐 휴일이나 연차, 뭐 휴가 규정도 전혀 없는 계약서였고 또 보수에 대해서도 기본급과 수당 이런 세부 내역이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는 이제 10대들도 이런 노동과 관련된 이제 점주나 업주가 잘못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교육이 돼서 알아요, 애들도. 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일을 하던 노동자가 본인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사장이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백날 해봐라 되는지. 내가 누구 백으로 들어간 줄 알아? 이 새끼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참. 야, 그래서 네가 애송이라는 거야. 난 지금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려. 내 뒤에 누구 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460억을 또 쓰네. 이거를 4개 업체에 관리를 한대요.
늘류를 누가 그 할까? 내기업체는 진짜 예, 이 회사에 누가 관련돼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저는 알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뻔하죠, 뭐. 예. 뭐 이거는 뭐 답답하네요. 네. 그렇네요. 아니 지금 국정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 정부 탓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질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참- 막 가자는 거죠. 이거는 네. 이제 지지율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리고 또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고 검찰은 지금 저 어디야 이재명 대표 수사 물고 늘어지면서 성남시 뭐 그 성남 FC 관련인 것처럼 미친 듯이 검찰에서 소스 흘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뭐 별 것도 아니야. 관련도 별로 없어. 그 만약에 돈이 나왔어 봐요.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든 뭐 누구는 측근이 뭐라고 했다 뭐든 검찰은 그러고 있고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답하지 말아야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감사원 서면 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대단히 무례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가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뭔가 힌트 같은 걸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이 경종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검찰이 하는 짓거리, 언론이 하는 짓거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힌트들이 이미 나왔었다. 언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나왔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뼈 있는 말씀하셨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하셨죠. 이미 사실은 그게 힌트였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제일 확실한 힌트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최재형이 감사원장으로 앉으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문재인 정부를 괴롭힌 조직입니다. 그때가 힌트였다.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예민했다면 그때 사실은 싹을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너무 그 힌트들을 무시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의식 수준 자체가 깨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랑 그냥 비교하면. 그때도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그 정도였지.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까지 하나? 음. 이렇게까지 막 나가나? 이 생각 못했죠. 참.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네. 네, 후원 마무리를 합시다. 해주신 네. 분들 소개해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자기가 죽는 길로 들어간다. 저는 이 정권이 만약에 죽는 길로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더 깨어날 겁니다. 참 안 깨어나니까 정부가 이렇게 도와준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래도 안 깨어날 거야? 일어난다. 일어나면 그럼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으면 지금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고 베길 거야? 예. 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고통이다. 너무 고통스럽네요. 너무 고통. 먼저 깨어나서 저는 물 안 저 깨어났어요. 저 일어났어요. 나 물 뿌리지 마. 나 깨어났어. 깨어났어.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 방에 있는 애 다 깨어나야지 이러면서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시작이다. 시작됐다. 버튼을 눌렀다. 네.